네,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은 그 보내주신 추석 인사에 제 일일이 다 답장을 못 보내드려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추석 때 몸이 조금 아파서 좀 많이 누워 있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건강이 좋아졌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죠, 연휴 때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잘 쉬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과 같은 교수님들 중에서도 2차 접종하고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별일 없이 다 접종을 완료해서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좀 각별하게 건강관리 신경 많이 쓰시고 이렇게 이번 학기 잘 무탈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겸임 요거부터 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원래 계획상에는 이번 주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죠, 우리가 10월 2일이 그죠, 토요일인데 10월 2일 수업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대면 수업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만 비대면 하고요. 10월 2일은 대면 수업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고 10월 2일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날 자료도 제가 학습 자료실에다가 올려 둘 테니까 여러분들 10월 2일 날 학교 오실 때 꼭 이렇게 출력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의 어떤 신분, 그 다음에 그리고 겸업의 어떤 규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그죠? 일본의 어떤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의 특별직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조 상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각주를 달아놨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 각주를 잘 보시면은 본문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각주로 달아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의 신분은 선거에서 취임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공무원의 종류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력직은 실적과 능력에 의해서 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들을 경력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인데, 이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이제 정무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이 있고요. 별정직이 있고요.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하고 특정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직이라는 직렬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다 벌써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면서 세부 사항으로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각주 2번에 보시면은 그죠, 특별직 공무원의 임명은, 요거는 이제 일본은 특별직 공무원이라 하거든. 우리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을, 자, 법률에서 개별로 규정되어 있고 급여는 조례에 의해서 그죠,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주 3번에 보시면은 일본의 지방공무원법 제3부 특별직은
다음에 열거하는 직무를 한다 해가지고 일반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취임되는 여기 뭐 취임, 공선, 뭐 지방 공공단체의 선거, 의결 뭐 이렇게 하는 그죠 직에 1회 2회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공기업 관리자 기업단위 기업장의 직이라든지 요렇게 뭐 다 제가 일일이 읽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의 지방공무원법 중에서 특별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지방공공단체장, 자치단체장, 의장회, 그 다음에 지방공공단체 기관의 장의 비서직으로 조례로 지정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특별직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 올라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직은 보시면은 일본 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또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직과 그렇지 않는 직으로 나눌 때 후자에 속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방의회 의원의 어떤 신분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어떤 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가 설치한 도도부현 의회 제도 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선직이라는 개념 도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물론 그 지방의회 의원도 특별직인데 그럼 일본의 총리도 특별직이에요. 일본의 총리도 특별직이고 다시 말해서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은 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 특별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총리 대신 국회의원, 뭐 공공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뭐 부지사, 부시장, 촌장, 교육위원회 위원 등 다 국민의 어떤 주민의 지지를 기초로 취임한 직들은 다 특별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서관들도 있고요. 그 다음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비서관, 공무원법 선택한 성과주의나 신분 보장 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자유임용직,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경력직은 성과와 실적과 신분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관 및 기타 법원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위성 직원 등 국가공무원법에서 유사한 기타 법률에 적용을 받는 직원들도 일본에서는 특별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방의회 발전론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은 특별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선직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선직 좀 생소한 용어거든요. 공선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공선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공선직이라는 개념은 의원이나 자치단체 장과 같이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정치가의 직무의 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또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직무 수행의 어떤 여러가지 어떤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형태를 고려할 때 일반직이나 이용과는 좀 전혀 달리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게 공선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 장이라든지 또 지방의 의원들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정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가 일반직 의원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공선직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 그래서 제가 공선직이라는 것이 공선직의 제한은 그 직무 내용이나 직무 수행 형태의 특수성에 착안해서 그 지방의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죠? 의원에게 부과해야 될 직책을 검토해서 그 직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해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죠? 여기 보시면은 개념 도입이 제한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도입되었다라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제한이라는 자체가, 그죠? 제한이라는 자체가, 지방 분권 시대에 어울리는 어떤 여러가지 의원의 직무라든지 직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게 공선직이라는 이런 어떤 제한이, 완전하게 하나의 어떤 법안으로 통과되지는 못했어. 다시 말해서, 법 개정을 하지는 못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각주 4번에 나와 있는 주요한 특별직 공무원에 관한 법제는
의원은 보시면 지방자치법, 급여는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사, 그죠? 우리가 그 뭐, 도덕위원회, 지사, 그 다음 시정촌장, 이것도 똑같아요.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조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겸직하고 겸업이 가능하냐? 당연히 이거는 뭐 그죠? 안 돼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겸직이나 겸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의원에게는 동시에 겸직과 겸업의 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겸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법이 겸직을 금지하는 직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중의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인 중의원, 그다음 참의원, 그다음 보통지방공공자치단체, 그죠? 보통지방공공단체,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그 의원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지방공공단체 상근직은 당연히 안 되겠죠. 공무원이니까. 지방공무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무 직원도 안 됩니다. 우리 뭐 지금 뭐 공무원들 여러 가지 많이 뽑지 않습니까? 공무원직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채용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다 겸직이 금지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령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이 직위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뭐 다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재판관, 그죠? 재판소법 제52조,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위원들, 지방교육행정법 제6조, 도도비용 공안위원회 위원, 그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및 공평위원회 위원, 수영위원회 어떤 위원 및 예비위원, 뭐 여러가지 이런 어떤 기타 법률에 의해서도 겸직을 금지하는 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위원하면서 그냥 교수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뭐 저도 뭐 다른 그 기초자치단체에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고, 뭐 시에 인사위원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 겸직이 가능한데 여기는 뭐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이 의회의 어떤 직원으로서 구성되고 있는 보통지방공공단체에서 조직된 일부 사무조합 및 광역연합의 의회의원은 겸직 가능하다. 이거는 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주 5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겸직이 가능한 사항들도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겸업의 금지가 있습니다. 겸직과 겸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겸업의 금지로서는 의회의원은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청부 체결의 의결 등을 통한 관여로 공정한 의회 운영과 적절한 사무 집행의 관점에서 청부 금지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겸업을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그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청부자, 또 그 지배인이라든지 또는 주인으로서 어떤 동일 행위를 하는 어떤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이에 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산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업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일본에서는 좀 강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 겸직이나 겸업이나 마찬가지로 한국보다는 조금 더 이 금지를 하고 있는 직종이 조금 많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 이외에 다른 일을 그죠? 겸하여서 한다. 뭐 사업도 하면서 이게 지방의원도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이권이 첨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내려가시면은 의원의 임기가 이제 나옵니다. 임기가 나오는데, 이제 임기는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일본의 지방의회 임기는, 우리나라 똑같아요. 4년입니다. 그죠? 한국도 지방의회 임기가 우리 지방선거가 4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4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 선거일로부터 해서 임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임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뭐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일반 선거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만은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외에 관한 거를 2개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임기 만료에 의한 일반 선거가 의원 임기 만료일 전에 행해지는 경우, 뭐 전임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 경우, 그죠? 전임 의원이 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 경우, 또는 전임자의 어떤 재임 만료일의 1일부터 임기를 계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임기 만료에 의한 일반 선거가 의원 임기 만료일 전에 행해지는 경우에, 선거가 의원 임기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경우에 선거 기일부터 전임 의원 모두가 사망한 경우나 또 의원이 모두 사망한 날의 2일부터 임기를 계산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이 신분을 상실할 수 있는 뭐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여기서는 뭐 4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신분이 상실되는 거,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아래와 같은 4가지의 경우에는 그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첫 번째, 자발적으로 의원의 신분을 잃는 경우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의회 허가를 얻어서 사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126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지방 공공단체 의회 의원은 의회의 허가를 얻어서 사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이제 회기가 폐회 중이다. 이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사직할 수 있다고 해서 의원의 자발적인 신분 상실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 또는 앞에 설명했던 청부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보통지방 공공단체 의회 의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이거나 제92조의 2의 규정이 여기 이제 그 7번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청부자 및 그 지배인 또는 주인으로서 동일 행위를 하는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대표이사, 집행령,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지배인 및 정산이 될 수 없다라고 그죠? 이 92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요 밑에 보시면은, 근데 이게 그 피선거권의 유무, 해당되는가? 이런 여부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 규정법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다수에서 이것을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이 사람은 피선거권에 있다 없다가 이제 명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의결 정족수에서도 의회에서도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주민에 의한 의회 해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어떤 해산 등의 어떤 직접 청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직접 청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설을 가지고 의회 해산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해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해산이라든지 해직의 투표에 있어서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 의원은 이 해산 또는 해직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징벌에 의한 어떤 제명이 있는데 요런 것도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은 뭐 안 드려놨는데 의원 전원이 동시에 사직한 총사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잘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의원 모두가 동시에 이제 사직하는 총사직이라는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은 뭐 직접 청구에 의한 의회 해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장의 불신임 의결에 의한 어떤 대항 조치로서 의회 해산, 뭐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해산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죠, 뭐 자주 해산해서 총사직과 동일한 결과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징벌에 의한 제명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법률이라든지 의회 규칙이라든지 또 의원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의결에 따라서 의회 규칙 중에 정해진 징벌에 가해질 수가 있고요. 징벌의 종류는 보통 이제 경고가 있고요. 공개에 의해서 경고, 사과, 그리고 일정 기간 출석 정지, 그 다음에 제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명이 이제 가장 큰 어떤 뭐죠? 이 징벌의 어떤 종류가 되고, 근데 이런 이 징벌이라는 것 자체가 의원의 어떤 신분에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근데 또 제명된 사람이 다시 재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원님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명된 사람이 다시 당선된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에다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 지방의회 운영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보통 공공지방단체의회에서는 정기회 및 임시회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회는 조례가 정하는 횟수로 소집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그 사항에 한해서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1항에 3항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또 의장이, 그죠?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장에게 임시 소집을 청구한 경우 및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자로부터 회의에 부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임시의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장은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의장의 어떤 임시의 소집권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있을 것도 아니고요. 한 2006년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규정인데, 여기 각주 8번하고 9번에 나오는 거는 여기 8번하고 9번 요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의회의 어떤 해산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의원의 해직 청구에 관한 요건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76조, 80조에 보시면은 요런 요건들을 갖춰야지, 그죠? 보통 지방 공공단체 의회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그 다음에 보통 지방 공공단체 의회 의원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의 신분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시회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임시회에 이제 부의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시면은 보통 지방 공공단체 장이 사전에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해야 하지만은 폐회 중인데, 의회가 폐회 중인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이제 나와 있고요. 의회 회계라든지 아니면은 또 견장이라든지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뭐, 지난 자료입니다만은, 최근 자료를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자료입니다만은, 일본의 도쿄도, 동경도 의회에서 본회의에 개최 상황이 얼마나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표예요. 그래서 제 1회 정기에, 그죠? 매년, 그죠? 1회 정기에는 매년 익년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는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근데 일본의 회계 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건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나라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연도를 1회계 연도라고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파이낸셜 이어 또는 피지컬 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어떤 예산상 재무제표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집행을 못하게 됐을 때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또 뭐 다양한 방안이 그죠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정부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방 정부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주정부 스테이트 가버먼트는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같은 나라에서도 그죠 좀 다를 수가 있고, 일본은 또 당연히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뉴질랜드는 그죠 또 정부는 7월 달부터 이렇게 하는데 기업이나 개인은 또 그죠 뭐 4월 달부터 하고, 이렇게 이게 참 회계 연도라는 것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1회 정기회는 다른 회계에 비해서 조금 길어요. 보시면 여기 3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짧지 않습니까? 요거는 또 이제 뭐 결산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의결 때문에 이렇게 1회 정기회가 다른 2회나 3회보다는 조금 더 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뭐 2014년도 동경도 의회 회기와 그 다음에 1순대 이렇게 해서 총 31, 16, 17, 28 이렇게 그죠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은 대충 뭐 이렇게 해보면은 28 해보면은 한 92일 정도 이렇게 의회가 개최되고 있다. 정기회가 한 92일 정도 이렇게 개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포스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회 정기에 여러분들 좀 컬러라서 잘 보일 거예요. 여기 이제 요게 보면 동경에 있는 레인보우 브릿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가봤을 때 여기 사람들 관광객들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본회의 및 이혼의 일정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특별위원회라든지 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TV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를 또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야지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죠 생중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28일 평성 26년 제1회 그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정기에.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성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뭐 이렇게 연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경도잖아요. 도쿄도 의회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한 99년부터 매년 4회 정기 일정을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서 포스터로 이렇게 여기는 뭐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동경 시내 여기 도쿄타워도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의회 뭐 건물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동경 안에 어떤 버스라든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안에다가 게시를 하든지 도의회 그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도쿄 주민들에게 항상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정기의 기간에 대한 어떤 표기라든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또 뭐 예산특별위원회의 어떤 구체적인 여기 일정에 대해서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TV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정기회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에 사용된 사진들은 뭐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개 정도 있는데 뭐 자기 어떤 동경의 어떤 지역 내 명소 또는 지역 내 이벤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지역 관광 산업의 어떤 육성도 또 자기 동경의 어떤 지역 관광 산업 육성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 이건 저는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돼서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은 의사 운영에 관한 수업은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